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19년 9월 30. 어느덧 또 9월이 또 오늘이 마지막이네요. 그래서 오늘이 저희 건불퇴비 바르퇴비를 만든 지 지금 3일째 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오늘의 온도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장구씨 어때? 그 온도가 어저께하고 좀 많이 오른 것 같아. 어때? 예. 여기는 몇 도지? 47도네요. 47도 어디 보자. 이게 맨 하단입니다. 하단이 아니 47도가 넘는 거 같. 47도. 48도 정도다 보면 될 것 같아요. 맨 하단이죠 이게. 맨 하단. 그러면은 어저께보다 여기가 한 3도 정도 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중간은 지금 이게 몇 도냐? 60도, 59도 정도 되네요. 59도. 그렇다 그러면 여기는 어저께 여기 한 49도에서 50도 이 정도 됐었는데 거의 10도를 오른 거예요. 그치? 어저께 하루 만에. 그리고 맨 상향요. 맨 위에는 몇 도인가요? 지금 65. 지금 65도를 약간 지금 웃돌고 있어요.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쪽은 지금 10도 가까이 오른 상태. 그죠? 변화가 이렇게 많네요. 자, 그러면 이쪽 동쪽에, 긴 쪽 동쪽은 어떤가요, 지금? 여기도 57도 정도 되죠? 그렇다 그러면 여기도 뭐 한 7, 8도 정도를 지금 올랐어요. 또 한 남쪽을 한번 보죠. 남쪽은 어떤가? 여기는 지금 60도를 지키고 있군요. 60도를 약간 웃도는데 60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이쪽은 어저께보다 10도 이상 올랐어요. 지금 한 11도 정도가 오른 것 같아. 지금 뭐 하루에 거의 10도씩 플러스가 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좀 볼 수 있네. 그리고 지금 이 냄새하고 여기 지금 그 충이 좀 있죠. 충. 그런데 이런 변화를 첫날, 둘째 날, 셋째 날, 오늘이 셋째 날이잖아요. 그 변화를 창구씨 그 눈으로 확인할 때 어때요 지금? 온도가 첫째는 온도가 엄청 많이 오르네요. 온도가 네. 온도 오르는 게 참 신기하죠 이게. 네. 자연에서 이러한 폭발적인 그 열 에너지가 있다는 거를 몰랐죠 여태. 네. 그래요. 요거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.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? 다른 거는 어제보다 총이 거의 없는 걸로 보이는 것 같고요. 예. 충이 그래도 이렇게 막 이 냄새가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. 좀 많이 있었는데 네. 파리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아주 자잘한 날파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뭐 거의 다 없어졌죠. 네. 예. 냄새도 뭐 거의 없어졌어요. 예. 냄새도. 네. 그리고 이 TV에서 지금 내는 냄새가 아주 기분이 좋죠. 네. 그래요. 그래요.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TV의 그 온도를 올리면서 어저께는 그 이 건불의 날짜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 자연 축산이다, 유기 축산이다,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큰 장점이 있죠. 우리는 지금 퇴비를 만들어서 축분, 닭과 이런 그 돼지들 이런 놈들이 쌓아놓은 이 분뇨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 과정인데,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얘네들은 지금 다른 가축하고 다르게 날마다 변화하는 야생초를 먹였죠. 물론 뭐 365일 날마다 이게 줄 수는 없습니다. 날마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주는 그거. 그렇다 그러면 야생의 그 풀 이런 것은 날마다 변화하는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계속 먹었기 때문에 얘네들 분뇨는
이렇게 발효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바로 이렇게 급하게 빨리 열을 많이 발산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. 단순한 그 생명력에 그 발효되는 그런 것이죠. 그래서 그 날짜가 긴 것보다는 짧은 게 빨리 열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돼지를 보게 되면 요건 이제 부가적인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꼬리가 이제 살랑살랑 흔들면서 파리도 좁고 모기도 좁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 여러분들이 아마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해서 돼지를 굉장히 많이 그 화면에서 접하면서 보셨을 거예요. 꼬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. 지금 현대 축산에서는 저 꼬리가 없습니다. 왜 없는가 하면 여기는 이렇게 넓은 이러한 곳에 볏짚도 이렇게 있고 낙엽도 있고 이래서 넓어서 얘네들이 뭐 갖고 놀 게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 그러죠. 표현을 한다 그러면. 그렇다면 시멘트에서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가 있으면 걔네들이 이렇게 뭐 운동량이라든지 뭐 햇볕도 안 들어오지, 바깥에 외부 공기도 안 들어오지, 그리고 뭐 이렇게 짓궂어요 얘네들이 돼지가. 그러다 보니까는 꼬리가 사나사나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 그걸 가서 물어봐요 이렇게. 그 한번 물면 뭐 아기 때 이빨은 잘랐지만 아기 때 이빨 자른 거와 관계없이 또 나이가 먹으면서 또 이빨이 또 나오죠. 그렇다 그러면 그 꼬리를 물면 저거는 척추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 상처가 나면 그 균들이 그 척추를 타고 들어가죠. 그래서 돼지들이 급하게 그 급사를 하는 그리고 다른 병에 시달리는 이런 게 있어서 꼬리를 좀 아쉽지만 태어나자마자 잘라버립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견치라고 그래서 어미를 스톨 안에다가 가두는 거는 다 아시죠? 그래서 새끼를 분만하면 그 새끼가 젖을 먹는데 이놈들이 좀 짓궂어요. 먹다 보면 좀 욕심이 있어서 남이 젖을 좀 탐할 때도 있죠. 물론 자기 젖꼭지가 있지만. 그래서 그 젖싸움을 한다 그러죠. 그래서 서로 막 싸우다가 어미 젖꼭지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뾰족한 그 송곳니로 다 스쳐 지나가면 상처가 나죠. 그래서 어미가 굉장히 고통스럽죠. 그래서 새끼가 나오자마자 뭐 각종 주사, 영양제 이런 거는 뭐 물론이지만 꼬리와 그 이빨을 자른다는 것 아주 치명적인 얘네들한테는 상처를 주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죠. 어떻게 안 하는가? 꼬리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. 어미를 그대로 이 넓은 데다 놔두고 어미가 관리를 하게 놔둡니다. 그러면 새끼가 젖싸움을 할 때 어미가 자유롭게 어떤 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야단을 치죠. 그리고 한동안 젖을 안 줘요. 그리고 새끼들은 배가 고프죠. 그런데 이제 또 젖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런데도 또 싸운다. 어미가 다시 또 벌떡 일어나서 젖을 안 주죠.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그 새끼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어미가 젖을 주려고 착 누우면 바로 싸움할 시간이 없이 그냥 자기 젖꼭지를 물고 젖을 빨아먹는 이러한 그 어미와 새끼 간의 교육을 하죠. 그래서 새끼가 바로 나와서 이빨을 자르거나 견치를 한다 그러죠. 꼬리를 자르거나 이러한 행위는 이곳에서는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. 이것도 우리 현대 축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모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왜
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꼭 반성을 하면서 이거를 식량으로 쓴다 하면 우리는 그 먹을 사람을 그리고 자라고 있는 이 가축을 꼭 농부는 생각하면서 같이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. 여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농업을 하고 있는 이장집입니다. 감사합니다.